북적북적 북클럽. 여러분 스탕달 신드롬 아시나요? 스탕달이 베아트리체 젠치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고 황홀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유래된 말인데요. 정말 그림은 힘이 셉니다. 감동에 몸을 떨게 할 수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아픔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스탕달 신드롬 경험해 보시죠.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의 러브 포엠.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것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네, 오늘 읽을 책은요. 작가 김소울의 치유미술관입니다. 함께 할 팀은요. 도봉 북플랜드의 배은미 씨, 송금옥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도봉 북플랜드 팀 배은미라고 합니다. 네, 오래간만이에요. 네,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네, 자주 오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소개 네.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있는 독서 모임 북프렌드 회원 송금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금이고 오기신. 네, 이름이 너무 예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미술, 그림에 관한 책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그림, 사실 미술관에 갈 시간 많이 없죠, 요즘에. 예, 네. 그래요. 요즘 그림 보기도 참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은미 씨는 그림도 많이 그리시고 활동 많이 하시죠? 아, 예, 저도 요즘 다른 일들로 바빠서 미술관 가본 지는 참 오래됐어요. 네, 근데 저희 동네에 이제 도봉문화원이라는 데서 네네. 보테니컬 꽃그림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 여름 이제 8월 달에 회원전이 있어가지고 회원들하고 전시회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직접 그리시기도 하셨죠? 네, 제 작품도 조금 넣었죠. 네, 보고 싶네요. 네, 금옥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미술관에는 가본 적이 별로 없고요. 네네. 배은미 씨 그림 전시에 종종 가는데 네.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세하게 그림을 접하게 되었어요. 네, 앞으로 미술관에 가면 그림을 관심 있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이 책이 그림하고 또 이 상담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흥미있게 봤거든요. 네. 네. 사실 우리가 그림을 보긴 보지만 또 이게 얼마나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스토리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근데 오늘 이 명화들을 보면서요,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게 되니까 그림에 대한 조예가 아주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할 책은 김소울의 치유미술관입니다. 저자가 미술치료사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책이 좀 더 색다르게 느껴졌는데요. 설정이 참 재밌어요. 맞아요. 그죠? 네. 네. 이 유명 화가들이 이 상담소에 와서 상담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얼마나 재밌어요. 네. 그죠? 속 얘기 다 하니까 네,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또 사랑하는 화가들이 주로 나와요. 네. 네. 여러분도 많이,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는 화가들일 텐데요. 반 고흐, 고갱, 뭉크, 마네, 그다음 모네, 그다음 까미우 클로델.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화가들이죠. 네, 이분들의 그림이 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그런데 화가들이 상처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런 상처들을 또 어떻게 승화했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그림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네. 그래서 먼저 작가와 줄거리 알아보겠습니다. 작가 먼저 알아볼게요. 네, 여기 저자는 김소울이라는 분인데 네네. 홍익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가천의과대학에서 미술치료학 석사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미술치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현재는 국제임상치료
미술치료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네. 열린사이버대학 상담심리과 특임교수이고 가천대학 조속과 개공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서로는 오늘 밤 나 혼자 만나는 나에게 이거 저번에 저희 한번 했던 저희 거네요. 한번 했던 네네. 책이죠. 네. 미술치료책. 그리고 모르면 불편한 돈의 교양, 그림으로 그리는 마음일기장, 그리고 아이 마음을 보는 아이 그림, 또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등 다수의 미술 치료책이 있습니다. 네, 그림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네, 그럼 줄거리도 알아볼게요. 네, 치유미술관은 아픔이 낳은 명화 이야기인데요. 네네. 화가들이 한 인간으로서 감내했던 아픔과 내면적 갈등, 네. 또 마음의 병을 어떻게 명화로 승화시켰는지 보여줍니다. 네. 그들이 고통을 이기고 명화를 그리는 과정을 썼습니다. 아, 네. 실제로 빈센트 반 고흐는 조현병, 알코올 중독, 신경쇠약에 시달렸고 네. 뭉크는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에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외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마음의 병과 싸워야 했고요. 네네. 그 고통의 결실이 작품들이죠. 치유미술관은 모두 15명의 미술가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명화를 다루고 있는데 가상의 공간인 서울마음연구소에 이 화가들이 와서 상담한 일지를 묶은 것입니다. 네. 네. 그 상담 일지를 저희가 보게 되니까 네. 정말 재밌죠. 그렇죠. 오늘 금옥 씨 오늘 처음 나오셔갖고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어요. 네,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인상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림은 힘이 세다. 저는 이 말이 이번에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거든요. 네, 그 스탕달 신드롬이라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황홀경 정도는 아닌데요. 저도 그 시라니의 그 베아트리체 젠치를 보는데요. 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이 17살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 아버지의 압박이 심했을까. 그죠. 굉장히 그 안쓰러운 표정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린 그 모습. 그러면서 제 마음도 이렇게 여기 약간 짠하다고 하나요? 네. 이런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래요. 그 스탕달 신드롬이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뭐 스탕달 신드롬 얘기를 처음 듣고 어머 이렇게까지? 라는 마음이 좀 들기는 했었는데 네네. 제가 보는 어떤 그림의 힘은 좋은 그림일수록 오래오래 두고 보아도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계속 보아도 좋아요. 그런 어떤 그림의 힘은 느끼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죠. 계속 바라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마음이 드는데, 네네. 여기 앞서 얘기하셨던 그 시란이라는 작가처럼 네네. 화가들이 이제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그 명화를 탄생시키는 배경으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그렇죠.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화가들 자체의 삶도 그런 그림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또 사라지는 그런 또 역기능의 어떤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어려움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또 이기고.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얻지 않았나 그런 마음도 들고 또 그런 그들의 그 삶의 상처나 어려움들이 그대로 이제 백지에 투영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그림들이 힘이 있는데 네네. 그런 그림의 힘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 마음과 깊이가 전달이 되는 네, 많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힘이 느껴지네요. 네, 금옥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네네. 가장 인상적인 그림이 있다면 뭉크가 오슬로 대학교에 그렸다는 벽화 태양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뭉크 그럼 절규가 아니라 태양이 남으셨군요. 네. 뭉크의 다른 그림들을 보지 않고 처음부터 이 그림을 보았다면 큰 감동을 받지 않았을 텐데 네네. 뭉크의 절규라든가 죽은 어머니 등 어두운 그림들을 보고 나서 태양을 보니까 와, 많이 달라졌죠. 네, 뭉크의 마음이 굉장히 밝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제 가슴도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변화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신기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런 상처나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이 화가들이요. 대화 형식으로 상담소에 와서 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속 깊은 얘기를 하니까 재밌었는데요. 먼저 뭉크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사실 그는 가족들이 많이 죽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 이제 아주 정말 어둡게 깔려 있거든요. 네. 절규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이제 그 금옥 씨가 좋아한 그 태양이라는 그림으로 네. 넘어가기까지. 네. 아, 정말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실에서의 죽음은 동생이 떠난 날을 그린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제 삶을 지배해왔던 죽음의 그림자를 한 번쯤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걸 그려봤어요. 어머니의 죽음이 더 비통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누나의 죽음이 제일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누나가 죽던 그날의 감정을 그렸어요. 누나는 10여 년 전에 죽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현재 시점의 모습을 그렸어요. 아버지도 동생 장례식에서 만났을 때의 모습이죠. 이제는 늙고 힘없는 노인이에요. 오늘 이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 났어요. 왜 나에게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아버지는 마음의 고통에 힘들어하다가 종교에 빠져 광진도가 되었어요. 그림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 중이죠. 이제 그림을 마무리 짓고 나니 가족의 죽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죽음의 시간들을 그리면서 제 내면의 광기와 우울을 떨쳐내기보다는 저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태양, 여기는 내 고향 노르웨이 바닷가예요. 바이티,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아 차갑고 축축한 그곳까지 태양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이 태양의 기운을 받고 치유되기를 기원해요. 그림은 제 인생에 있어서 상처의 기록이자 회복의 기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아픔을 토해냈고 그래서 지금 단단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뭉크가 한 이야기들을 지금 다 읽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뭉크의 마음이 어떤 상태다라는 걸 조금 느껴봤는데요. 네. 1893년 가을 코수염을 기른 30살의 남성이 이 상담소로 들어오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뭉크 씨죠. 네네. 네, 이제 뭉크 씨가 와서 지금 읽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마르고, 네. 그죠? 굉장히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말라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또 네. 눈에 초점도 없고 네. 또 허공을 이렇게 헤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울해 보입니다. 네. 저 이런 네. 설정이 재밌었어요. 뭉크가 정말 이랬겠다. 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네.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 오슬러 대학의 그 대작, 태양을 그리게 됐는지 네. 신기할 정도거든요. 네네. 예, 뭉크는 노르웨이 태생인데요. 네네. 모두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절규죠. 그쵸.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내면에 있는 이제 상처나 고통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그냥 토해내는 거. 이제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했어요. 네네. 전 개인적으로 그런 그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섬뜩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 미술의 방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법을 차용하기도 하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뭉크의 그 삶의 궤적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해도 되고 그 가족의 상실에 대한 그 아픔이 그대로 드러났죠. 얼마나 아프고 두렵고 공포감을 가지면서 그 죽음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림으로 얼마나 발버둥치고 애썼나. 느껴져요. 네, 정말. 그런 마음들이 그러네요. 많이 느껴졌어요. 네. 네, 누나가 죽은 장면을 나중에 10년 후에 그린 건데 네네.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맞아요. 네,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상처를 드러내고 점점 밝아지는 것이 신기했어요. 네, 자기 두려움의 실체를 모르면 더 힘들다고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다 보면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잘 됐네요. 그림이 좋은 도구가 됐는데요. 네. 두려운 죽음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네, 뭉크가 좀 밝아지죠.
네, 그러니까 병실에 대한 죽음도 피하지 않고 그리니까 좀 네. 그림에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닐까, 네, 그죠? 네. 맞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여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게 이제 한번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는데 저는 이번 이 책에서 그간 이제 그 작가의 작품으로 보지 못한 새로운 그림들 그게 참 좋은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뭉크의 그림 중에서도 아픈 아이라는 그림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작품도 괜찮았고 태양이라는 작품 정말 좋았던 것 같고 비록 작은 사이즈지만 진짜 좋고 실물도 보고 싶은 근데 그런 이거 마음이 8년 있어요. 동안 매달린 거니까 엄청 크기도 하고 대작일 것 같아요. 굉장한 대작일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 절규 그린 작가 맞나? 그 태양을 보면 네. 같은 작가라는 생각이 좀 안 들 정도로 강렬했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태양 그림 진짜 보면 그 스케일이나 그 하여간 그 느낌이 상상 이상으로 대단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밝아진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일단 상처를 이렇게 속에만 갖고 있지 않고 드러낸 거죠. 그림을 통해서 계속 토해내면서 그 여정을 오랫동안 밟아왔어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말 섬뜩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는데. 네. 뭉크는 정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그린 것 같아요. 네네. 뭉크의 태양은 꼭 한번 실물을 보고 싶은 그림이거든요. 우리 오슬로를 한번 맞아요. 가야겠네요. 네. 가고 싶어요. 네, 이 책을 통해 그림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명화를 보는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좀 우리 수준 네. 생기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 마음이 환기되고 좋아지는 것을 저도 느껴요. 네네. 그래서 뭉크가 가족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네. 다들 먼저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저녁 당신이 여기 없으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리워하다가 이제 나중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네. 마지막에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 상처가 다 치유되면서. 네네. 그래서 이 상담소에서 내용을 이렇게 써서 상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네. 뭉크의 마음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가니까 그림이 더 이해가 잘 갔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은 르노아르입니다. 이 작가는 정말 행복만을 그린 작가로 유명하죠. 네. 네, 읽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둘 다 굶주리며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제가 그때 모네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자네와 같은 훌륭한 동료와 그림을 그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네. 문제는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지. 물감은 참 비싸. 이런 비싼 재료로 나는 행복한 모습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네. 저는 그림을 통해 무언가를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 예를 들어 보불 전쟁이나 파리코민과 같은 사건들,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저 역시 이 사건들 때문에 죽을 뻔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제 그림들은 그런 힘든 시간들은 잠시 잊게 해주죠. 그림 속 이야기들이 행복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그림은 많은 사람들을 그림 속으로 불러들여요. 제가 가장 담고 싶은 것이 행복이잖아요. 저희 여전히 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그려야 하지 않겠어요? 알린도 당뇨병으로 지금 몸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보고 운동하라고 집에 당구대도 들여놓고 그림 그린 시간에는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뜨개질 같은 걸 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제가 산책을 나가면 늘 집안을 환기시켜서 들어오면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곤 해요. 정말 그런 여자가 어디 또 있을까요? 네. 저는 발췌문만 들었는데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책 속에 들어있는 그림을 봤는데요. 네.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화가가 행복한 모습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다. 네. 이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시선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그려도 사실 그 마네가 그린 경우에는 그 계급 차별
이런 것들로 네. 굉장히 좀 험악한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르누아르가 그리니까 사실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거든요. 같은 걸 봐도 다르게 그리네요.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이게 본다는 것도 일종의 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르누아르는 생각보다 무척 사고가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상상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는 아름답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그림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참 단순하고 단순하고 밝은 사람이겠다 싶었는데 이 사람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구나. 환경은 어려웠죠. 사고를 통해서 이런 밝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그림에 담았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그래서 그렸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행복해서 행복을 그린 게 아니네요. 그렇죠. 감동인데요. 네.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르누아르 그림들을 보면 네네. 부드럽고 미소가 지어져요. 그렇죠. 네, 르누아르가 한 말 중에 같은 대상이라도 기분 좋게 그리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네. 르누아르는 항상 행복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네. 여기 그려 보니까 저의 여자니 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그려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마음이 와닿네요. 저도 제 남편을 제 핸드폰에 세계 최고의 남편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글로 쓰셨군요. 그림을 안 그리시고. 그러니까 르누아르는 정말 초긍정적이에요. 네네. 그죠? 먹고 사는데 굉장히 네. 궁핍하고 끼니 걱정도 하는데 그 그림에서만큼은 여유가 넘쳐요. 네. 그래서 제 예를 들어서 행복한 사람들 보면 약간 시기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뭐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저 사람들을 그리면서 내가 화려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굉장히 긍정을 선택하는 네. 멋진 남자네요. 네. 그래요. 네. 참 멋진 사람인 것 네네.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사람 그림 그다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점점 이 사람의 그 빠져들고 사고 있어요. 방식이나 그림이 네. 참 좋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궁핍할 때 궁핍한 그 자체를 그리는 건 쉽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궁핍한데 행복을 그리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이거는 견고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친 결과예요. 그 마인드 있는 사람이네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현실은 여러 가지 궁핍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매일 꽃을 그리시죠. 네. 매일은 못 그려요. 가끔 그리는데 꽃을 그리면서 그 자연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이 되게 감사하고 한 있어요. 단계 승화하셔서 그리네요. 네. 네. 네, 저는 이 부분이 그 배은미 씨가 이게 풍요롭지 않지만 꽃을 그리고 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반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반격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저는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네. 예,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가만히 있는데도 주변에서 화났니? 하고 물어볼 정도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제가 활짝 웃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 핸드폰 프로필에 활짝 웃는 손구목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행복한 그림을 계속 그리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 그 부분이 반격이라면 저도 반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르누아르가 아내를 그릴 때도 사실 아내에 대한 그 표현이 정말 따뜻하죠. 네. 네, 아내니까 더 아름답게 그리고 싶어 하는데요. 남편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이에요. 전곡을 찌를 때가 정말 많은데 네. 사실을 살길대로 말할 때가 있는데 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아내와 교류하고 네, 서로가 배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정말 그런 것 네네. 같아요. 이렇게 뭐 선택을 아름다운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도적이지 않고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들이 그쵸. 있는 게 참 좋은데요. 르누아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아름다움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다고. 멋진 말이네요. 그러니까 참 뭐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행복만 그리기로 마음을 먹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길 바라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르누아르를 만난 사람들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거 느꼈어요. 저도 책 속에서 그 부드럽고 그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었거든요. 터치를 느껴졌죠. 맞아요. 네. 저는 르누아르는 아내를 참 잘 만난 것 같았어요. 남편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집안에 들여놓고 또 그림 그리는 시간에는 방해하지 않으려고 혼자 뜨개질 같은 걸 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또 남편이 산책 나가면 늘 집안을 환기시켜서 돌아오면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니네요. 또. 맞아요. 네, 멋진 아내네요. 근데 아주 굉장한 사랑을 했죠, 이 두 사람이. 그렇죠. 네. 러브스토리가 이 사람들은 좋은데 이 르누아르가 말년에는 그 류머티즘 같은 걸로 손가락이 마비가 됐대요.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손이 진짜 중요한데 그 마비된 손가락을 가지고 그 붓을 손가락에다 묶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네. 굉장히 강인한 어떤 마음과 정신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림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컸었고 또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이제 고백을 해요. 저도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굉장히 멋졌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작품도 그 풍요로움과 그 행복감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르누아르는 정말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네. 다음은 고갱과 고흐가 남았는데요. 우리 이 두 화가 다 좋아하죠. 네. 네. 근데 먼저 그 고갱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그린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생내마에 있으면서 그린 그림인데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정말 무한한 경외심이 들더라고요. 꿈틀거리는 검은 무언가. 이건 사이프레스 나무예요. 저는 이 나무를 즐겨 그려요. 죽음을 다들 끝난다,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렇게 불길하게만 여기지 않아요. 어쩌면 또 다른 영혼일 수도 있거든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 닿고자 저렇게 높은 교회에 첨탑을 세우는데 사실 그림 속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사이프레스 나무가 더 크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저 하늘의 별과 만날 수 있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맞이한 이유니까요.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화가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격렬하게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제가 어느 날 창밖으로 별빛을 보게 된다면 이런 풍경이 나를 맞이해 주었으면 했어요. 정말 유약했고 상처받기 쉬웠고 마음이 여렸던 한 남자가 보고 싶었던 밤하늘이에요. 네, 가슴이 찡하네요. 네. 고흐가 참 안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이 그림 이후에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네. 37세였어요. 네. 좀 많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살아서는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고요. 네. 그림을 통해서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절절히 느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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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 고흐에 대한 좀 마음이 각별한데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됐을 때 고흐와 그 동생 태호가 주고받은 편지글이 있어요. 네. 그걸로 이제 만들어진 영혼의 편지라는 책을 보고 거기서 고흐의 그 예술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에 반해가지고 거기서 반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순수미술을 사실 선택을 했거든요. 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의 삶이 너무 이제 사실 고통스럽고 어려웠는데 그 고통 중에 이렇게 보석같이 아름다움을 남기니까 네. 참 그런 부분이 참 위대해 보였죠. 네. 그에게는 그림 그리는 그 작업 자체가 고통을 잊기 위한 한 방법이었고 또 어떤 그 작업을 한 작품이 어떤 그 성취욕이나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 편지글에 보면 그는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자연을 보고 이제 자기 방법대로 묘사를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창작자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신이 만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멋진 마음이네요. 예, 여러분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거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저는 그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관심도 없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고흐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너무 외로운 사람이었고 소통하는 방법도 잘 몰라서 고객과도 자주 다투었던 것 같고요. 네네. 가난했지만 병원비에 보탤 돈을 자신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글을 읽었을 때는 내면은 무척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사실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리는 게 참 행복하죠. 그렇죠. 네. 그럼 본인이 행복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불행했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또 부모님이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참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데 성장 네네. 과정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 아버지하고 갈등도 많았고 관계도 좋지 않았고 또 자기 앞서 이제 똑같은 이름의 형이 금방 이제 죽는 바람에 그 다음 태어난 자기가 어떤 그 형의 역할을 했어야 그렇죠. 되는 어떤 그런 불행의 멍해를 시작인 지고 것 같아. 예. 멍해를 지고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역도 해보려고 했었고 뭐 점원도 해보려고 했었고 했는데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게 없고 다 떨어지고 실패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 돌파구를 이제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 사람의 진짜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이 그림이 책에 나와 있는데 네네. 저는 이 그림을 자꾸 보고 생각하면 할수록 고흐의 그 마음이 이제 막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이 배경은 깜깜한 밤이에요. 그렇죠. 진짜 깜깜한 밤에 그 죽음의 나무가 서 있고 마을도 뾰족 첨탑 교회도 모두 어둠에 잠겨 있는데 별이 빛나는데 네네. 그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이 엄청 이렇게 아름답죠. 아름답고 격렬하게 휘몰아치는 별들을 그린 이 사람의 그 마음이 그 별들을 얼마나 꿈꿨으면 이렇게 그렸을까. 그 꿈이 그림에서만 나타났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현실에서는 자살을 하잖아요. 이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깝죠. 네, 저도 안타까웠어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이 누구에게도 또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이 불쌍해요. 그렇죠. 네, 그림이 돌파구인데 마음에는 많은 별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안타까워요. 고객과 친하게 지냈으면 좋았을 것을. 네, 한 명이라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았을 네, 텐데. 맞아요. 싸우면서 친해져도 좋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네, 이 별들이 결국은 마음속엔 없고, 네, 결국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가장 좋아하는 고갱의 이야기입니다. 증권사 직원으로 좀 미술품만 수집하다가 뒤늦게 그림을 그리게 되죠. 네, 그래서 집안을,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데요. 갈등이 참 많았겠죠. 네, 그림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우울한 날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의 배경은 타히티 섬이에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청년인데 열매를 따고 있어요. 욕망이 이끌려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하고 사는 게 사람이죠. 끊임없이 갈망하고 또 그걸 후회하고 그러면서 또 갈망하고 그림 왼쪽의 노인이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사라지게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나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하는 질문들. 이 나이 먹고 뒤늦게 던져보네요. 내가 지금 인생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네. 이 그림은요, 사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한테. 네,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책에 보니까 이 그림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달과 6펜스 고갱 이야기는 북적북적에서도 한번 소개된 작품이죠. 네네. 네, 그때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 갈등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보고 저도 고갱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그 가정을 버리고 갔는지 타이티 섬에는 왜 갔는지 알게 됐었는데요. 그걸 알고서 이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깊게 느껴지는데요. 네. 네. 사실 고갱은 현실적으로 잘 살다가 모든 걸 이제 다 때려치고 이제 그림 그린다고 가족도 떠나서 이렇게 그렇죠. 쉽지 않죠. 떠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뭔가 궁극적인 인생의 길을 찾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 사람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 그림 중에서 종교성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 씨름을 하고 있는 야곱이라든지 네.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도 그렇고 이 사람의 마지막 그 대작 어디로 가는가 그 작품의 선악과를 먹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어떤 그림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네. 네. 그 길을 찾는 어떤 그 고민하는 한 인간의 그 모습이 나와 있네요. 네. 네, 우리는 어디서 왔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나? 이 그림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보게 되었어요. 네, 고갱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도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잖아요. 네. 80까지 살아야 되나, 왜 사나,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네. 고갱이 용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도 네. 다 버리고 이렇게 자기 삶을 한번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 건데요. 네. 근데 소설 속에서 보면 마지막에 자기 그림을 다 태우는 장면도 나와요. 네. 근데 네네. 이제 현실 쪽에서는 타이티에 그 사람 박물관이 있대요. 아, 네. 그렇구나. 네, 미술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파리에서는 주류에 속하지 못했죠. 맞아요. 이 사람이 이제 늦게 그림을 시작한 것도 있었고, 또 그 이제 사회에서 쉽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그랬겠죠. 작업이. 네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작업을 하고자 타이트라는 이제 그 원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작품을 하는데, 아유,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서운하죠. 너무 서운하고 네. 이럴 수 있었을까 막 네.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그 고갱 자신은 이제 궁극적인 어떤 그 의문에 대한 질문도 답도 찾고 싶었겠고 또 더 좋은 작품을 해서 네. 빛나게 파리로 가서 돌아가고 나타내고 싶었겠죠. 싶었을 그 막 열정이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그런 그림을 마음도 보면. 있었을 네. 거예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화가분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네. 고갱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가족까지 떠나는 걸 보고 저는 남겨진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네. 주부들은 그런 생각을 네, 하죠. 네, 가족들이 고갱을 많이 원망하며 살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고갱도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족을 떠났지만 나중에는 가족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가족들이 고갱을 받아들여 주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네. 뭐 타이티 섬에서 돌아가셨죠. 네네.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네.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고민해본 또 멋진 삶을 사셨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림보다 더 소중한 것, 이번에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림 자체보다 이 네. 그림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네. 순기능이 참 많네요. 예. 네. 그런데 그런 이제 것 여기에 어떤 유명해지려는 욕망이 있으니까 네. 또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진 게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냥 그 순기능만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림 자체를 즐기면 더 행복해졌겠다. 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마음의 세계는 비슷하네요. 예, 다 동일하죠. 네, 도구가 다를 뿐이지 그렇죠. 뭐 글을 쓰거나 네, 그림을 네. 그리나 비슷하네요. 네. 오늘 북프렌드의 그 배은미 씨, 송금옥 씨, 치유미술관 우리 함께 읽고 있는데요. 화가들의 마음의 상처와 그 넘을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뒷이야기 또 그림을 더욱 깊이 감상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 다시 쓰는 엔딩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클 프랭스가 부릅니다. The Rainbow.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북적북적 북클럽의 2부 코너. 책을 읽고 정말 그냥 못 넘어가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책의 2부를 써보겠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내가 2부를 쓴다면 어떻게 이어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은요, 이렇게 화가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네. 네, 1초가 지금 아까운데요. 네. 이게 좀 알고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달리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4명의 화가만 지금 봤는데 네네.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네. 된다면 15명 다 알아보고 싶네요. 네.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여러 이제 익숙한 그 화가들의 삶이 녹아있는 그 명화, 네. 그 굴곡진 이야기하고 함께 보니까 더 깊이 와닿았고요. 네. 또 특히 그들의 안 알려진 그 몇 점의 명화들 엄청 좋았어요. 책에 수록돼 있어요. 지금. 네, 그 뭉크의 태양이라든지 르누아르의 잠자는 고양이와 소녀, 네. 또 고갱의 그 초기 풍경화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네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역시 미술가라 틀리시네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진짜 그 그림에 반했어요, 저는. 그랬군요. 예. 금옥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화가들의 사생활을 알게 되니까 좋았어요. 네네. 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보았던 그림이나 그런 조각상이었는데 네네. 화가들의 사생활을 알게 되고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알게 되니까 그림들이나 조각상들이 달라 보였어요. 좀 친해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그림에 다 드러났구나. 그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네. 드디어 다시 쓰는 엔딩입니다. 이 네. 멋진 화가들,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하는데 좀 너무 슬픈 이야기가 많았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좀 이 화가들하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한번 뛰어들어서 우리도 네. 한번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은미 씨? 네, 저도 이제 먼저 이제 뭉크에 네. 대해서 개인적인 아쉬움은 뭉크가 그 가족 상실의 그 아픔을 평생을 푼 것 같잖아요. 네, 크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어떤 인생에서 굴곡이나 상처나 아픔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제 뭉크가 이제 좀 큰 아픔인데 이거를 너무 이제 그나마 그림으로 토해냈기 때문에 명화도 나왔고 그렇죠. 자기도 이제 그 조금이라도 극복해 나가면서 살 수 있어 순기능이 있긴 했었어요. 우리도 사실 소망이 돼요. 그렇죠. 뭉크를 보면. 네네. 그런 소망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기간이 좀 더 짧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네. 태양이 너무 말년에 나왔어요. 그렇죠. 조금 더 일찍 나왔다면 태양 이후의 작품도 참 기대가 됐을 것 같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네네. 또 르누아르는 이 사람이 사고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행복을 선택하고 그림을 그렸고 네네. 주변이나 가족의 이제 행복한 에너지를 전파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참 행복한 터치가 있는 그림들 많아요. 네네. 조금 아쉬운 거는 진짜 밝음이라는 것은 밝음만 있어서 밝지가 않더라고요. 보색 대비처럼 이게 어두운 배경에 들어간 밝음이 훨씬 더 밝아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작품도 좀 많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은미 씨가 그림을 하셔서 그런지 아주 네.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고흐나 고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고갱도 가족을 떠나서 혼자 사는 사람이고 네네. 고흐도 애롭게 혼자 사는 사람인데 네네. 서로의 처지를 좀 알아주고 또 공감도 해주고 또 네. 들어주고 맞아요. 또 교류하고 그럼 얼마나 지냈더라면 좋았을까. 네. 그러니까. 아픈 마음도 치료되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라는 네. 아쉬움이 있어요. 네, 둘이 마지막에 좀 친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네. 맞아요. 안타깝죠. 참 이 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 이제 백지를 놓고 자기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는 힘이 강해가지고 소통이 안 주변 돼. 사람의 소통과 그쵸. 그 주변의 마음을 좀 잘 몰라요. 그런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이 고갱이
좋은 작업하겠다고 가족 다 버리고 떠난 거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그림도 중요하고 뭐 진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그에 못지않게 진짜 소중한 가족인데 네네. 고객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가족을 좀 포함하는 거였으면 더 좋겠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네. 그리고 고흐는 모든 그래도 그 고통스러운 삶을 쏟아서 아름다운 그림을 남겨서 네네. 참 후세 여러 사람들이 그 그림을 사랑하긴 하지만 네네.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너무 외롭고 아프고 불쌍했던 그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그 많은 뭐 그림의 평가를 받고 막 많은 고가의 그림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실. 당시에 행복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주변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그림을 그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은비 씨가 요즘에 꽃그림 그럼. 행복하게 그리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배은미 씨가 요즘에 꽃그림을 그리시는데 옆에서 보니까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림도 밝아지고요. 네. 네, 마음이 열려 있으니 자유가 온 것 같아요. 네. 네. 고은아 고갱 씨에게 저는 독서 모임 함께 하자고 말하고 싶네요. 저는 독서 남자도 모임 받아주나 봐요. 북프렌드. 그럼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네, 저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배운 게 정말 많거든요. 네. 책을 읽고 느낀 점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느낀 것도 듣고 그러네요. 또 네. 고민도 내놓고 또 다른 사람의 지혜도 듣는 그 독서 모임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그림도 좋지만 사실 화가들이 그 당시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또 고갱과 고우가 나란히 뭐 그림 속에만 의자 2개 놓지 말고 네. 실제로 좋은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들을 네.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제 어떤 마음이 형성이 되어야 그것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기 마련인데 네. 그 마음이 형성된다는 것은 자기 혼자서 그 형성할 수 있는 그렇죠. 세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나 이제 주변 사람들과 이런 소통 등을 통해서 네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또 그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네네. 또 하나 저는 이 전체적으로 이 작가들을 보면서 타조가 좀 생각이 났어요. 타조. 타조가 달리기는 참 잘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동물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부족한 점이 네. 뜨거운 태양볕에 그냥 커다란 알을 낳고 그쵸. 그냥 난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간대요. 맞아요. 저 들은 적 있네요. 네, 그게 이제 이 타조에겐 지혜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작가들을 보면서 또 자기가 잘하는 그림 그리는 거 하나로 때문에 많은 걸 몰입하고 달려가면서 물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성취도 얻고 이제 또 상처도 이제 극복을 했지만 그쵸, 잃은 게 너무 많죠. 잃은 것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러 화가들이 이 본인의 그 하나밖에 없는 삶도 진짜 귀하게 품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 15명의 화가들이 은미 씨를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꼭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화가들이 그림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냥 자기 삶에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좀 안쓰러운 마음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4명의 화가를 만나고 싶어서 막 해봤는데요.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하네요. 네. 벌써 더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은미 씨. 네,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 치료 효과도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자기 표현하고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도 있는데, 네네.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또 그 그림을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렇죠. 또 그리는 사람의 주변의 사람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네. 이제 대작이 나올 것 같네요. 은미 씨 기다려봐야겠어요. 다음 네. 뭐 이렇게
하실 때는 꼭 알려주세요. 네. 네. 네, 저는 그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관심도 없는 저였는데 네네. 이 책을 읽게 되면서 화가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 기쁘고요. 네네. 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준비했던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네. 은미 씨 수준으로 좀 이렇게 화가의 눈이 됐나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화가들은 흔히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요. 그림에만 집중하는 삼매경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분출하기도 하고요. 정화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불안이나 상처를 극복하거나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는데요. 마음이 힘들 때 우리도 그림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림은 힘이 세다고 합니다. 결국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오늘 숨겨둔 마음 꺼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